안녕하세요. 카오스그룹의 지미입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서 피닉스 2.0 버전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간단한 씬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V-Ray 선앤스카이 시스템이 있고 또한 피지컬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피지컬 카메라로 렌더링 할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로 액체를 시뮬레이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가 적용해 둔 것은 여기 두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리퀴드 플로팅 프리셋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씬의 소스가 템퍼처를 1로 방출하게 해 두었습니다. 소스는 어떤 스모크도 방출하지 않고 브러쉬 모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플루이드가 주입되지 않고 떨어지게만 될 것입니다. 플루이드는 여기 박스를 통해서 생성될 것인데 여기 설정대로 폴리곤 아이디가 1인 골에서만 생성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 박스를 이쪽 오브젝트 프로퍼티를 통해서 렌더링 되지 않고 박스로만 화면에 보이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쪽에 시뮬레이터의 세팅이 있습니다. 또한 프리뷰에 설정을 변경해 두었는데 왜냐면 0.1과 1도 사이의 템퍼처를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렌더를 해보게 되면 우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물 쉐이더를 미리 플루이드에 적용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퀴드 탭을 열어보면 여기 예전 세팅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새로운 것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쪽 부분의 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폼을 활성화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 플루이드 안쪽에서 하얀 파티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닉스 FD 2.0에 폼과 스플래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사실 피닉스 FD는 많은 파티클들을 플루이드 안에서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폼의 경우는 이쪽에 파티클들이 생성될 때 얼마나 많은 파티클들이 생성될지를 결정해주는 세팅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 세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두 세팅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파티클들이 생길 때 얼마나 많은 파티클들이 생기게 될지를 결정해줍니다. 피닉스는 폼을 이용한 파티클을 생성하기 위해 충족되어야만 하는 내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스 스레스홀드는 파티클을 생성하기 위한 충족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퍼센티지를 정의합니다. 만약 제가 이 스레스홀드를 낮추면 파티클들은 좀 더 쉽게 생성될 것입니다. 왜냐면 충족 조건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닉스가 현재 많은 폼 파티클을 생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치를 높게 올리게 되면 이는 피닉스가 파티클을 생성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뮬레이션은 폼을 생성하기에 충분히 격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 수치를 85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벌스 레이시입니다. 이는 상당히 직관적인 파라미터인데 벌스 스레솔드에 맞게 각각의 셀이 이 수치만큼 폼 파티클을 생성하게 합니다. 우선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다음 세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스 컨디션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사이즈 베리에이션과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서 파티클의 사이즈를 랜덤하게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프라이프 파라미터가 있어서 특정 시간에 버블이 50%의 확률로 터지게 해줘서 버블의 벌스의 변화를 좀 더 다양하게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라이징 레이시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물속에 버블이 있으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 라이징 레이트는 버블이 올라가게 될 속도를 정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리뷰 쪽을 설명해 드리겠는데 얼마든지 생성된 폼 파티클의 색상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색 배경이 있어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여기 색상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폼 파티클을 생성하기 위한 세팅들입니다. 이제 렌더링을 해보면 현재는 어떤 파티클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쉐이더도 현재 여기 파티클에 적용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클은 있지만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쉐이딩은 피닉스 폼 오브젝트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로 가서 피닉스 FD 그리고 피닉스 폼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폼의 쉐이딩을 조절해주는 더미일 뿐입니다. 그 다음 해줘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폼의 쉐이딩을 표현해줄지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여기 피닉스를 선택하고 쉐이딩이 표현될 폼을 지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터를 액체로 이용할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선 Yes를 클릭해주고 잠시 뒤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렌더를 해보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파티클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실제 폼을 표현해주는 하얀 픽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폼이 너무 작고 이 끝쪽 플루이드가 거칠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은 이쪽 폼 옵션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것을 우선 멈추고 대신 하나의 다른 파티클 시스템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아웃을 해서 찾아보면 여기에 파티클 시스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활성화해주고 제 피닉스 시뮬레이션 대신 이쪽을 사용해주겠다고 지정해주겠습니다. 그럼 뷰 포인트를 잘 보이게 다시 한번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렌더링을 해보았는데 현재 실제 버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 수 있듯 여기 사이즈를 멀티플라이 해주기 위한 사이즈 멀티플라이어가 있습니다. 수치를 증가시켜서 보겠습니다. 이제 버블을 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버블들이 너무 하얗습니다. 한번 바꿔보도록 하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블을 위한 컬러가 있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으로 색상을 그린으로 바꾸면 버블은 그린으로, 노랑으로 바꾸면 노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한 빨강으로 바꾸면 바로 빨강으로 표현이 됩니다.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음 박스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레이들이 바운싱 되는 횟수를 지정해줍니다. 즉 레이가 버블을 통해 반사와 굴절을 얼마나 많이 반영할지를 정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 수치를 올리게 되면 많은 굴절과 반사를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버블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굴절 인덱스를 위한 옵션과 디피즈와 하이라이트를 위한 멀티플라이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관적인 설정들입니다. 그 다음 여기 여러가지 사이즈를 위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미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는 설명했는데 수치를 증가시키면 버블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이즈 베리에이션과 디스트리뷰션 옵션으로 여러 변화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블을 표현해주는 상당히 간단한 셋업입니다. 그럼 좀 더 흥미로운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폼을 위한 모드로 폼을 생성하기 위한 두 가지 다른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블이고 하나는 셀룰러입니다. 우선 버블로 하고 렌더를 해보면 폼이 서로 독립적인 버블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겹쳐 있더라도 어떤 막도 형성하지 않고 서로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셀룰러로 해보면 서로 붙어있는 버블들 사이에 얇은 막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예를 이쪽에서 좀 더 자세히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인바이먼트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는 폼 또는 버블에 인바이먼트를 따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 바운스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블랙 색상으로 표현되는 대신에 레이는 이쪽 인바이먼트를 인식하게 되고
폼의 굴절과 반사에 이쪽 인바이먼트를 표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 있는 서그룹 옵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더워터, 어버브워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피닉스 FD 시뮬레이터를 리퀴드 지오메트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물었던 것 같은데 제가 yes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폼을 물 속에서와 물 위쪽 밖에서 표현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 이때 물속과 물 밖의 폼은 서로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 효과를 생성해주기 위해서는 물속과 물 밖의 폼의 쉐이더를 구별해서 서로 다르게 쉐이더를 적용해 줘야만 합니다. 서그룹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서그룹을 물 밖의 버블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버브 워터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버블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언더워터로 바꾸게 되면 어떤 버블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물속의 버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티클들이 물속을 이미 통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과하는 쪽으로 줌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액체와 버블을 통과하는 모든 GI 레이를 추적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곧 최종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플루이드 밖의 파티클은 현재 쉐이더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고 플루이드 안쪽에 있는 다른 파티클들에는 쉐이더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기본적인 세팅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직관적이면서 쉐이딩을 위한 셋업이 간단합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 이 기능을 사용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액체가 유리잔 안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맥주입니다. 그리고 폼이 생성되어 위쪽으로 올라간 후 살짝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미탈 크리스토프 지무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